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가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7월 25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칼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아일보 서영아 국장의 칼럼인데 제목이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입니다. 최근 저희 조갑제 대표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인데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해방된 지 80주년 되는 해이죠. 해방 80년, 대한민국 77년의 역사는 그야말로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성공 스토리, 위대한 문명 건설의 역사인데 이런 성공을 가져온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성공을 뒷받침했던 정말 개개인의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 각각의 위대한 성공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면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이런 성공을 이루어낸 개개인의 역사 자체가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소설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칼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 9월 초등학교 중퇴 학력에 50대까지 공사판 자벽부로 일해온 이수키 씨 사연을 기사화한 적이 있다. 이 씨는 50대부터 초중고 검정고시를 거쳐 2년제 대학에 진학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 나이 60에 딸이 원장으로 있는 한의원에 취업했다. 기사가 나간 지 반년쯤 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며 방법을 물어왔다. 친분이 있던 출판사 몇 군데 타진해 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출판계가 워낙 어려워 돈 될 일이 아니면 손댈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자비 출판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조언하며 내심 안쓰럽고 미안했다. 자, 제목이 한 시대를 살아낸 개인의 역사는 민중의 역사다, 국민의 역사다. 자, 보시면 그런데 최근 이 씨가 드디어 책이 나왔다고 연락해왔다. 구스였다 수키야 라는 제목의 장정도 소박한 200여 쪽의 분량, 자신의 삶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전하며 가슴 속에 묻어둔 꿈이 있다면 당장 무엇이건 시작하라 라고 권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책 에필로그와 추천사 모두 그의 가족과 친지가 썼다는 점. 에필로그는 딸이, 3개의 추천사는 오랜 친구와 며느리, 아들이 각각 썼다. 그럴싸한 직함의 군더더기 같은 추천사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그들의 독립심과 순수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가족 자서전에서 역사를 이끈 민중의 힘마저 느껴졌다. 이 책은 30대 대표가 운영하는 자서전 전문 출판사 2분의 1에서 나왔다. 출판사 이름은 국민 절반이 회고록 쓰는 날까지 일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기자는 2021년 6월 노인 한 명의 죽음은 도서관 한 개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시니어들에게 자서전 쓰기를 권하는 칼럼을 썼다. 자서전이건 회고록이건 쓰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는 듯하다. 독서 인구가 줄어 이러다 책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세태지만 그럼에도 책 쓰기는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가 읽지 않더라도 본인에게는 내가 살았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있고 가족과 친지에게도 좋은 정신적 유산이 될 수 있다. 이 씨의 경우도 온 가족이 두고두고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면 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진다. 노인 한 명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개인의 역사는 하나하나 모여 한국 현대사가 된다. 개개인의 자서전이 살아있는 민중사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다. 인류가 지금의 인류일 수 있었던 힘은 후세에게 기록을 남기고 기억을 전수한 것에서 나왔다. 문자와 인쇄술은 그 힘을 폭발적으로 키워줬다. 원로 언론인 조갑제 씨가, 저희 조갑제 대표가 등장하네요. 원로 언론인 조갑제 씨가 최근 부쩍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대선 전후 2차례 만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를 제안했고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조 씨가 2022년 10월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회고록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을 읽고 한 월간지에 쓴 글 말미에도 같은 주장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사회 지도층으로 살며 겪은 일들을 650여 쪽 분량에 담은 회고록 머릿말에서부터 기록에 소홀한 한국 지도층 인사들을 역사적 의무를 포기했다라고 비판했다. 조 씨는 이를 받아
기성세대는 연륜에 새긴 저마다의 회고록, 피가 흐르는 진짜 교과서들을 다 토해놓고 사라져야 한다. 자, 이 말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요. 기성세대는 연륜에 새긴 저마다의 회고록, 연륜에 새긴 저마다의 회고록, 또 피가 흐르는 진짜 교과서들을 다 토해놓고 사라져야 한다. 그냥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가 흐르는 각자의 스토리, 각자의 진짜 교과서들을 다 토해놓고 사라져야 한다. 조갑재 대표가 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회고록 쓰기 운동을 제창한다라고 썼다. 당시 두 사람의 초점은 사회 지도층 회고록을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찾는 일에 맞춰져 있었다. 그만큼 거창하지 않더라도 무명인들의 민중사는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주도하는 범국민운동 형태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 시처럼 개인의 자발적인 회고록 정리가 먼저이고 국가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국가가 거창하게 캠페인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뭔가 이런 출판을 하려고 해도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쉽게 출판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과 지원을 정부가 해주면 정말 저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 조갑재 대표는 이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회고록을 짧게 쓰셨습니다. 당장 8호로 월간조선 8호로에 짧은 회고록을 쓰셨는데 제목이 해방둥이 기자의 짧은 회고록, 나는 국적이 4번, 우리 어머니는 5번 바뀌었다. 이런 제목의 회고록 기사가 월간조선 8호로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 옆에서 이 조갑재 대표가 정말 기자로서 현장에서 마주했던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고 지켜보고 또 기록까지 했었던 수많은 현대사의 사건들이 있죠. 부마 사태, 5.18 광주, 11.6 등등, 또 8.7 민주화 황제 항쟁.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장 이야기를 사실 옆에서 들을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 듣고 있으면 정말 영화 한 편이 재밌는 영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박진감 있고 내용 자체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 월간조선 8호로에 실린 회고록을 읽으면서도 그 당시 이런 시대였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된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월간조선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런 개인의 어떤 스토리들, 정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우리 선배 세대들의 각자의 이야기는 정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배 세대들의 위대한 이야기 좀 회고록으로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